네, 오늘 새벽에 집권 여당 현직 대표에 대한 사상 초유의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리더십을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의미와 파장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에 한 8시간 정도의 윤리위원회 회의 끝에 중징계가 결정 내려졌습니다. 먼저 이양희 위원장이 새벽에 징계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나와서 이유에 대해서 밝혔거든요.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상기인에 대하여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준석 당원은 김철근 당무실장이 2022년 1월 10일 대전에서 장모 씨를 만나 성상납과 관련한 사실 확인서를 작성받고 7억 원 상당의 투자 유치 약속 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소명하였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사실 확인서의 증거 가치, 이준석 본인 및 당 전체에 미칠 영향, 당대표와 김철근 정무실장 간 업무상 지위 관계, 사건 의뢰인과 변호사의 통상적인 위임 관계, 관련자들의 소명 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 자료 및 정무실장의 지위에 있는 김철근이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 유치 약속 증서의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준석 당원의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이준석 당원은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이 아닌 성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간 이준석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네,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오늘 새벽에 당원권 정지 6개월 결정을 내리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평론가님, 보니까 당원권 6개월 정지 이유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확실히 말을 했고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이준석 대표라는 용어는 안 쓰고 이준석 당원이라는 용어를 계속 썼던 게 좀 새롭고, 징계심의 대상이 아닌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6개월 결정 내린 거에 대해서 이준석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을 참작해서 이렇게 결정했다. 그러면 더 강한 징계를 내릴 수 있는데 좀 줄였다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전반적으로 이 윤리위의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많이 봐줘서 이 정도다 하는 얘기죠. 예.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더 중징계를 내릴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네. 뭐 제명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탈당 권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중한 징계가 당원권 정지, 그리고 이제 경고 이렇게 네. 내려가는 건데. 당원권 정지도 뭐 3개월 할 수도 있고 뭐 6개월 할 수도 있는데 이제 6개월 정도를 한 거면 사실은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더한 중징계를 내릴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기여도를 고려해서 이 정도로 했다라는 게 지금 이제 설명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사실은 경고도 난 못 받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에 비해서는 좀 상당히 중징계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평론가께서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당초에 당 안팎에서는 원래 정지 3개월 방안이 좀 점쳐졌었는데 이게 좀 세진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뭐 경고 정도에 그치지 않겠냐는 얘기도 있었고, 예. 왜냐하면 이제 아무리 이제 당 윤리위가 엄정하게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당의 윤리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정치 상황이라든가 이런 후폭풍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준석 대표를 이제 중징계를 내렸을 경우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팬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대표된 이후에 입당한 분들도 꽤 많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다 이제 빠져나간다거나 줄탈당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후폭풍까지를 좀 고려해서 정무적 판단을 좀 내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이
이번 결정 자체도 조금 더 지연될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있었던 거고. 예. 네. 그런데 좀 의외로 이번에 생각보다 빠르게 신속하게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윤리위원회가 저녁 7시부터 새벽 3시 정도까지 열렸고 그 사이에 중간에 이준석 대표가 밤 9시 반쯤에 들어와서 3시간 정도 소명을 했잖아요. 소명하기 전에 언론에 본인의 입장을 밝혔는데 울먹거리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한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고 정말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뭘 해온 건가에 대해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부어가지고 여기저기서 왜 이렇게 살이 쪘냐고 놀림까지 받아가면서 선거 뛰었던 그 시기기 동안에도 정말 누군가는 선거 이기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에게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혹은 오늘 성실하게 소명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실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소명의 기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이렇게 무겁고 허탈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3월 9일 날 대선 승리를 하고도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축하를 받지 못했으며 어느 누구에게도 대접받지 못했으며 다시 한번 또 갈아 넣어서 6월 1일에 승리하고 난 뒤에도 왜 바로 공격당하고 정말 지난 1년 동안의 그 소름이라는 것이 아까 그 보도를 보고 진짜 북받쳐 올랐습니다. 네. 자, 이 모습이 어제 윤리위원회 소명하러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징계를 받기 전에, 직전에 그런 그 모습이거든요. 그 전에 이준석 대표의 느낌과는 많이 달랐던 게 굉장히 표정도 좋지 않고 목소리에 힘도 없고 당당함도 사라졌고 좀 감성에 많이 그 호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당원권 6개월 정지가 나온 이후에는 오늘 아침에 저희가 알려드린 것처럼 당 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윤리위원회 징계 결과 징계 처분권이라는 게 당 대표에게 있다. 그러니까 나는 징계 처분권 실행하지 않고 나에 대한 처분권 실행하지 않고 보류하겠다 이렇게 입장까지 나왔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은 상당히 강하게 계속 받아쳤죠. 그리고 자기 변호도 굉장히 강하게 했던 네. 것이고 이제 그 바람에 사실은 당내외에 적지 않은 그 좀 적을 만들었던 그런 이제 측면도 없잖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 윤리 직전의 모습은 상당히 그동안의 모습하고는 거의 180도 다른 네. 굉장히 겸손하고 또 굉장히 또 위축돼 있는 듯한 그런 그 느낌마저 들게 하는 그런 그 모습이었어요. 예. 뭐 어느 정도 운명을 좀 예감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 오후부터 그런 얘기들이 솔솔 좀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로 결정 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런 얘기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었고 당연히 이제 뭐 이준석 대표야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 네. 얘기도 좀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이 나오리라고 어느 정도 예상하고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예. 뭐 이번 중징계 결정 나오면 어떻게 대응할지 부분은 이미 뭐 본인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사람들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아마 대응책을 미리 만들고 있었을 겁니다. 시나리오 별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즉각적으로 지금 이제 대응에 나선. 근데 어느 정도 이 부분도 사실은 예상이 됐죠. 네. 그러니까 아마 재심 청구는 분명히 할 거고 네. 또 가처분 신청 낼 거고 예. 이제 그런데 보니까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제명 그 처분에 대한 것조차도 지금 보류하겠다. 네. 그러니까 당 대표직 계속 유지하겠다. 그 의지를 이제 내비치고 있는 거죠. 예. 네. 또 절차적 대응과는 별개로 또 전방위 여론전에 나설 거다 이런 방침도 밝힌 적이 있거든요. 여론전은 어떤 식으로 갈까요? 네. 그러니까 뭐 결국은 기본적으로는 본인 팬덤에 이제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워낙 이제 그 팬덤이 좀 컸고 사실은 그 팬덤 덕분에 지난 대선이라든가 이번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그런 측면도 적잖이 있습니다. 예. 네. 흔히 하는 얘기 이제 이대남.
이대남의 전폭적인 지지. 이게 이제 사실은 과거 국민의힘에는 없었던 부분이잖아요. 이게 이준석 대표로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준석 대표의 상징성 때문에 그렇게 세력이 좀 새롭게 붙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결국 이 사람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그와 동시에 뭐 여론전 어떤 식으로 펼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펼치겠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예. 이제까지와는 좀 다른 양상으로 좀 흐를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너무 자기 변호 위주로 하면서 사실은 좀 고립을 자초한 그런 측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당 대표로서의 그 어떤 리더십을 강화하는 방향의 그런 홍보전을 펼칠 가능성이 지금 높다. 그래서 이준석이 지금 당에 없어서는 안 된다. 예. 이런 프레임을 이제 걸고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윤리위원회가 소집된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이른바 윤핵관들에 대한 비난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래서 계속 그 언론에 이제 징계 이후의 보도를 계속 보면 징계 경고라도 징계가 나올 경우에는 타격이 크다. 그래서 당 대표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는 분위기가 나올 수 있고 그러면 다시 또 임시 전당대회 비대위 체제 이렇게 시나리오가 많이 나왔어요. 네. 근데 오늘 아침에 굉장히 빠르게 당 대표에서 물러날 생각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른바 윤핵관에 대한 그 선전포고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와서 윤핵관 얘기하고 간장 얘기하고 네. 이런 언급을 이제 왜 했느냐 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래도 좀 당 내외에서 지금 몰리는 분위기로 이제 가다 보니 이렇게 가서는 여기서 좀 이걸 난관을 돌파해내기가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적을 분명히 한 겁니다. 네. 명확하게 딱 몇 사람으로 찝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사실은 그렇게 여론전을 펼쳤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예. 처음부터. 그런데 어찌됐건 앞으로는 아마 그렇게 할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일단은 대립각을 딱 지금 세우면서 나온 상태다. 그러니까 사실은 윤리 결정 나게 되면 그 결정은 바로 즉시 발효됩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당원권 정지 효력이 즉각 발효가 되기 때문에 아,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로 그 권한대행 체제로 바로 넘어가는 게 맞아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최고위를 어찌됐건 이제 본인이 주재한다는 그 점을 들어서 이제 거기서 일단 제동을 걸겠다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최고위가 과연 이제 거기에 동의를 전체적으로 해줄지. 네. 뭐 대표가 아무리 고집한다 하더라도 대표의 영향력이 크다 하더라도 최고위에서 이걸 또 반대한다거나 이런 기류가 강하면 그것도 밀어붙이기 어렵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은 이제 내가 몰릴 대로 몰린 상태에서 나 가만 있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 의지를 내비친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그 대표직 그 자체의 권한을 놓고는 아마 당분간 또 이렇게 되면 네. 상당한 신경전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효력 정지 시점이 언제냐를 놓고 오늘 이양희 위원장이 새벽에 브리핑한 이후에 기자가 바로 질문을 했는데 이양희 위원장이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질문 안 받겠습니다 했는데 그중에 기자의 질문 중에 하나가 징계 효력 언제 시작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답 없었거든요. 그럼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윤리위에서의 징계 효력 시기와 이준석 대표의 징계 효력 시기는 다를 수 있겠네요. 네, 그런 거죠. 예.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아마 유권 해석을 놓고 또 한동안 또 서로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그래서 네. 어찌됐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재심 청구를 해서 예. 이제 당원권 6개월 정지 결정을 더 이제 낮은 단계의 징계로 바꾸는 그런 이제 작업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조금 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 윤리위가 아무리 엄정하게 한다 그래도 네. 뭐 정치적인 조직체, 그러니까 정당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 정무적 판단이라는 걸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번 결정을 내렸는데 뭐 줄탈당 사태가 갑자기 확 이어지고 이준석 대표 팬덤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당 게시판이 뭐 완전히 뭐 어느 일종 그 이준석 대표 비호 논리로 뭐 도배가 된다든지 네.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재심 들어가게 되면 네. 이 당원권 정지 결정이 도로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과거에 이제 뭐 민주당 경우도 특히 그런 경우 많았지만 예. 6개월 처음 때렸다가 재심 들어가서는 뭐 3개월로
그래서 제가 맨날 밥값 할인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는데 어찌됐건 그럴 가능성도 없잖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준석 대표는 최대한 시간을 벌면서 대표직위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오래 유지를 하면서 전면적인 여론전을 이제 펼쳐나가겠다 이런 네. 전략을 지금 이제 쓰고 있는 거죠. 네, 그 반값 할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 김순례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그 3개월 정지 징계를 받았었지만 징계를 마친 뒤에 최고위원 잔여 임기를 채워서 이런 선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3개월 뭐 이렇게 받게 된다면 그러면은 그 정지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잔여 임기를 또 채울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뭐 이제 그거는 그때 이제 정책 판단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당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제 그런데 사실은 이제 뭐 그런 이게 일반 이제 최고위원이나 뭐 당원들하고 달리, 그러니까 대표직은 역시 리더십을 좀 필요로 하잖아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당정대 간의 어떤 소통 그런 이제 이 역할도 좀 일정 부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과연 이 당원권 정지 결정까지 받은 상태의 그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표직 유진할 수 있겠죠. 어. 그런데 별로 의미 없는 대표직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아마 향후에도 계속 논란은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그 현직 그리고 여당의 당 대표가 이렇게 중징계를 받은 초유의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당장 이준석 대표는 나 당대표 지금 당대표가 물러날 생각 없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래도 당 내부에서 아니면 외부에서 뭐 팬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일부 윤핵관들이나 아니면 그 다른 쪽에서 사퇴를 계속 압박할 수 있는 분위기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이걸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제 그 뭐 친윤계가 최근에는 당내에서 거의 주류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태고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지지층들은 그래도 윤 대통령이 좀 잘 안착을 하길 바라지 않겠어요? 네. 집권 초반에 안 그래도 지금 최근에 국정수행 지지율이 떨어져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좀 힘을 몰아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표도 역시 좀 윤석열 대통령에게 협조적인 사람 또 뭐 당분간 대표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협조적인 지도부를 좀 원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런 측에서는 아마 또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는 측을 또 공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당원 게시판이 굉장히 뜨거울 것 같고요. 예. 뭐 당원 게시판뿐만 아니고 뭐 각 그 지역마다 현장에서도 서로 뭐 시위도 하고 집회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네. 봐야 되겠습니다. 예. 네, 이준석 대표가 만약 어찌저찌 뭐 당대표직을 다 유지를 하고 임기를 다 채우고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리더십에는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의 정치 생명에는 이번 징계가 어떤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정치 시작한 이후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 대표가 되고 또 이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예. 그래서 이준석 대표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 정치권에 입문해서 최고의 절정기를 맞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지금 이제 그 절벽에서 떨어지는 1년 만에. 그런 그 상황이 이제 돼버린 거죠. 그래서 네. 이번에 선거를 이겼는데 칭찬 한 번도 못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그 억울함에 대해서는요. 네, 본인은 그렇게 지금 항변을 예. 하고 있는데 네. 왜 주변 사람 중에 축하해 준 사람이 없겠습니까? 네. 좀, 예, 근데 어찌 됐건 이제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좀 대접을 못 받았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좀 하는 거고. 예. 특히 이제 친윤계들로부터는 따돌림을 많이 받았다라고 지금 이제 본인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 제가 보건대는 이준석 대표의 태도에도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뭐 이미 지난 대선 기간부터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윤석열 그 당시 당선인을 위해서 좋은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건대는 뭐 그런 선택도 좀 의외로 있었습니다. 그럼 예. 반면에 친윤계들 입장에서는 그게 오히려 방해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상당히 냉랭한 관계가 왔던 거로 이제 유지가 됐던 거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런 식으로
맞붙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이제 오게 된 거고. 예. 뭐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 진입한 이후에 지금 최대 위기, 초절정기에 갑자기 최대 위기를 맞은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윤리위에서도 말한 게 성비위, 성상납 거기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증거 인멸 의혹에 대해서 판단해서 당원권 정지를 내렸고, 근데 이준석 대표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 지금 자기에 대한 수사는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그 이후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예측해서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윤리위에서는 왜 이 시기를 결정했는가? 이 시기가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당무에는 신경 안 쓴다. 윤핵관도 뭐 대꾸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지만 굉장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윤리위원회 개최 시기와 윤핵관의 의중을 굉장히 겹쳐서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공교롭게도 네. 그 정치권에서 떠도는 이제 이 시나리오하고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일단 이제 당원권 정지를 시켜서 대표로서의 직을 수행을 못하게 하고 네. 이게 또 자녀 임기가 뭐 이제 6개월 이상이면 다시 전당대회를 치러서 자녀 네네. 임기를 이제 하는 대표를 이제 선출해야 되는 거고 6개월 미만이면 전당대회 열어서 임기 2년짜리 이제 대표를 새로. 이제 뽑게 돼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뭐 이제 12월 징계설도 있고 뭐 이랬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비슷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 이 결정이 일단 6개월이라는 거죠. 뭐 그 전에 이제 이 대표직 문제가 완전히 말끔히 정리될 수도 있지만 예. 정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이제 6개월까지 이제 보는 거고 이제 그런 건데 이제 그 이후에 만약에 전당대회를 연다라고 하면 이제 내년 1월 중순쯤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2년짜리 대표를 이제 뽑게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끌고 가서 이제 그 온전한 2년짜리 그 대표직을 수행하는 누군가 윤핵관 대표가 탄생하지 않겠냐 예. 이런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그게 네. 또 차기 총선 공천권까지 걸려 네네.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시나리오대로 지금 이제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어요, 실제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당연히 이걸 이제 프레임을 걸고 문제 제기를 하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예. 네. 윤리위가 이제 그 수사 부분, 그러니까 성상납 관련한 수사 부분 또 성상납 그 의혹 본질 자체에 대해서 네. 판단을 유보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사건의 발단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판단 안 했다고 하니까 이준석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히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반박을 좀 하는 거죠. 왜 그 문제는 놔두고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를 징계하느냐 이 주장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고 네. 또 그 주장이 먹혀들 여지도 실제로 좀 존재하는 거고 예. 수사는 지금 진행 중인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저는 수사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고 예. 그러니까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다 보면 국민들이 대략 이렇게 상식적으로 느끼는 단계가 오잖아요. 예. 아 이거는 좀 확실히 좀 사실인 것 같다. 아니면 아 이건 좀 사실과 좀 다른 것 같다. 뭐 이런 정도의 판단이 되는 시기, 그 시점을 택해서 저는 이 중징계를 내리더라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예. 네. 생각보다 좀 빨리 어찌됐건 결정을 내렸어요. 이거는 윤리위가 이 문제를 너무 오래 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 윤리위에서 논의하기로 시작한 게 4월 21일이었잖아요. 네네. 벌써 예. 3개월이나 지났어요. 네. 그래서 너무 오래 끌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게 좀 결정을 좀 내렸는데 그러다 보니 사실은 좀 증거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결정을 내린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예. 네. 아무튼 이준석 대표는 오늘 오전에 라디오에서 형평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수사기관의 판단이나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윤리위가 처분을 내리는 게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통용되던 관례인데 왜 나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왜 내 것만 판단을 이렇게 하냐. 이 자체로 좀 의아하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전해드리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 징계 결정에 대해서 사필 규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이 중징계 여야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뭐 야당 입장에서는 좋은 비판거리가 하나 또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준석 대표의 위기가 아니고 국민의힘의 위기 국면으로 몰고 가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당정대 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 내부의 권력 투쟁 결과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다. 또 게다가 이준석 대표는 맨날 그동안 우리 그 성비 의혹에 대해서 비판 많이 했는데 그런데 뭐 자기네들도 뭐 똑같지 않느냐 이런 식의 프레임을 걸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아마 그걸 가지고 굉장히 정치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뭐 여론조사 결과 데드크로스가 나오는 그런 것도 일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이제 더 이제 공격을 가열차게 해서 뭐 좀 지지율을 더 하락시킨다거나 그렇게 해서 힘을 빼는 그런 전략을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그 윤석 대표가 30대 영선의 초유의 당 대표가 되면서 사실 국민의힘도 이준석 대표 때문에 이미지가 젊어진 부분도 있거든요. 아까 억울함을 표할 때 한 번도 칭찬받아 본 적이 없다고 말을 했어요.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에 들어가면서 그래도 긍정적인 변화 어떤 게 있는지 좋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은 이제 이준석 대표 본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이준석 대표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 대목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그러니까 보수 정당 워낙 이제 변화하기 싫어하고 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외의 인물을 그때 선택을 딱 한 거잖아요. 그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보수 지지층들이 국민의힘 이제부터 좀 변해라 하는 이제 신호를 준 거나 다름이 없고 예. 실제로 그런 그 연장선에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도 탄생할 수 있었던 거죠. 당내 조직 기반도 없는 인물을 영입을 해서 좀 어떻게 보면 대선 본선 출마시켜서 당선시키는 예. 두 사람 다 사실은 당내 조직 기반이 전혀 없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네. 이변이었던 이제 그런 건데 이 보수의 변화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30 세대, 특히 이대남들을 좀 대변하는 그런 또 상징성이 또 하나 있는 거고. 예. 그런데 이제 이 이미지가 이제 사라질 가능성이 좀 있는 거고, 이미지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한 후폭풍도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2030 특히 이대남 지지층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이제 적잖이 좀 높아진. 예. 이거는 앞으로 아마 그 국민의힘이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당내 게시판이 한동안 뭐 무척 정말 네.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